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한글날이자 연휴 마지막 날이죠. 오늘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 중부지방이 비가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때때로 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요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 내륙과 산지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아침에 12도까지 내려갔었고요. 낮 최고 기온도 21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상반기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검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15%인 420여 명이 위험군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펼쳐지는 제59회 원주예술지 현장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고요. 이 본격적인 단풍철이 되면서 강원지방기상청이 실시간 단풍 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 이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0월 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원주공항에 제2주차장이 신설됩니다. 횡성군과 한국공항공사는 주차장 부지와 예산안을 협의하고 내년부터 주차장 부지 매입과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횡성군이 34억 원을 들여서 12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또 공항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두 기관의 협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2023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오늘까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노천국장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은 도내 아마추어 합창단의 발굴과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획된 신규 사업입니다. 이 가창력을 통해서 합창이란 공동체적 활동 속에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입니다. 평창군은 2023년도 도로교통량 조사를 19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진행합니다. 이 교통량 조사는 국토교통부 교통량 조사 요령에 따라서 이 조사 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의 차종별, 주행 방향별, 시간대별로 집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교통량 조사 결과는 정보 제공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 도로 계획과 설계, 운영 등 도로 정책의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강원도 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들 대상으로 언어 발달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15%가 위험군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조유진 장학사 연결하겠습니다.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실시했던 언어 발달 검사, 지금 그 대상이 어떻게 설정돼 있었고요. 또 어떤 검사인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올해 2023년 6월에서 8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5세 유아 전체 약 5,500여 명이 되는데요. 네. 그 아이들 대상으로 언어 선별 검사를 계획하였는데 실제 참여 유아 수는 그중 58%인 2,855명이었습니다. 네. 100% 모두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은 검사 특성상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었기에 이 부분에서 전체를 참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검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결과는 어떤 것이고요? 또 검사 결과 정확도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검사에 참여한 이 만 5세 유아 2,855명 중 15%인 428명의 유아들이 언어발달 위험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유아 언어발달 연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제작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고요. 현장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 담임교사가 진행하였으며 결과 분석은 검사 도구를 제작한 전문가 집단에서 맡아주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만 5세 유아 전체가 아닌 2,855명에 대한 15%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언어발달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 중에 위험군이 더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원래 이제 표본 샘플링이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좀 오차가 날 확률이 높은데 네, 그래도 뭐 전체 학생들 중에서 이 원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뭐 상당히 좀 정확도가 있다. 좀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전체 조사한 그 원아들 중에서 15% 420여 명이 언어 발달 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번 언어발달 검사에 참여한 요 만 5세 유아들은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네. 이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 2에서 4세 시기에 코로나 시기를 아, 겪었고요. 예. 이 기간 동안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어린 유아일수록 이 성인의 입 모양을 보면서 말하기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데 기관에서 교사뿐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언어 발달 지연 유아들이 그 어느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스마트 기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놀잇감이 되어버렸어요. 네, 부모들조차 어린 자녀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스마트 기기를 내어주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어린 유아들도 스마트 기기 속 영상과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아 미디어 노출은 그 수위가 좀 매우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미디어의 오랜 노출과 이른 시기의 노출은 언어 발달 지연에 매우 큰 위험 인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에 조사를 한 대상이 2016년도 출생 아들인데 2017년생. 2017년생이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제 말을 배워야 될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뭐 네,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도 이제 그때는 제대로 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 곳이 많았고요. 예, 맞아요. 네네. 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스마트폰을 너무 일찍 또 이제 네.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언어 발달에 있어서 좀 지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뭐 그 이전에 출생한 이제 그 원아들에 비해서 지금 그 네. 언어 발달 위험군 15%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좀 예, 예년 통계가 맞습니다. 있나요? 예, 예년 통계가 지금 정확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언어 쪽으로 좀 있었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언어 발달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도 뭐 양호가 80.8%였고요. 주의가 네네. 이제 4.1% 예, 그리고 맞습니다. 나머지 15%가 위험군이라는 것인데 아무튼 네네. 뭐 전체적인 현황은 이제 파악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활용하고 뭔가 그 교육 서비스를 또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네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네. 어, 언어발달위원군으로 확인된 유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언어의 어느 영역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별 언어발달 심화 검사를 실시하였고요. 네. 심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1대1 맞춤형 언어 치료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치료비는 유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여서 언어로 인한 학업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안정적인 초등학교 생활을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모든 발달이 그러하듯이 언어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그 효과성에서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대상 연령을 하향 확대하여 저희가 이제 만 3세 유아부터 언어 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약간 느리더라도 나중 되면은 네네. 다 따라간다, 똑같아진다. 그런 어떤 그런 그 기대감,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현재 그 연령대에 늦는 것이 일종의 네. 좀 치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네네. 정도로 뭔가 그 당장에 어떤 그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기에 좀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중재를 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한층 더 빠르게 잘 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런 그 조사와 또 앞으로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 또 이제 어떻게 이것을 또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지, 네, 양육할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맞습니다. 네.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언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이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 중재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어린 연령에 개입할수록 그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언어 발달은 전조잡기 사고를 하는 2에서 7세 시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을 체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어린 나이에 미디어를 시청하면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놓치고 또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데요. 사회와 처음 접하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특히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심하고 사회성이 느린 아이들에게는 당분간 미디어를 끊어주게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당장 이런 것들 끊기가 어렵다면 아이와 함께 상호 교류하면서 제한된 시간만 시청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부모 없이 아이 혼자 미디어를 시청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한글날인데요. 뭐 문맹률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네, 네, 그 뜻을 읽고 해석하는 이 독해력은 의외로 네, 문맹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읽어도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네, 네, 요즘 학부모님도 가정통신문도 좀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제때 이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해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글날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조유진 장학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의 종합예술축제죠. 원주예술제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4일에 개막했고요. 돌아오는 일요일 15일까지 축제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가을에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원주예술제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좀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예술제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 원주지회가 준비한 행사로 가요부터 무용, 문학, 영화, 사진을 비롯한 9개 분야의 협회 예술인들이 풍성한 즐길거리를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치앙예술관과 원주 댄싱 공연장, 원주 문화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있는데요. 원주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완성한 창작물을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예술작품의 공개와 공연 관람을 통해서 시민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역량을 펼치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크게 공연과 전시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전시는 원주 문인시화전, 원주 전국 사진 공모전이 진행이 됐고 또 내일 화요일부터는 원주 미술협회 정기회원전이 치앙예술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공연 행사인데요. 국악부터 가곡까지 원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인들의 무대가 진행이 됩니다. 원주 예술인 총연합회 이정숙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예술제가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미 진행된 행사도 있고요. 또 앞으로 열릴 남은 행사들은 저희가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여 안전하고 볼거리 많은 만족도 높은 예술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주예총에서는 매년 5월에 청소년 예술제와 10월에 원주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주예총 예술인들은 더욱 수준 높은 예술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예술인만을 위한 예술제가 아니라 원주 시민을 초대하는 예술제라는 점을 꼭 알아주셔서 이 가을을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연도 준비되어 있을 터인데 다양한 장르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평소엔 쉽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예술 공연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통 무용 공연과 민요, 연극 등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공연은 무료로 입장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연극 부문 참여로는 극단 노뜰이 준비한 3명의 체홉이라는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 극단 노뜰의 연극을 볼 수 있는 문막에 위치한 후용초등학교까지 가지 않고도 지난 주말 동안 인동에 위치한 어울림 소극장에서 연극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부채춤부터 장구춤, 진도복춤과 같은 무용을 관람할 수 있는 원주 무용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또 올해부터는 원주 영화제가 함께 열립니다. 이 지역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무성연화 영화 이수일과 심순애, 또 지역의 단편 영화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치앙예술관에서는 원주 국악 한마당이 펼쳐졌는데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부터 지역 아리랑 그리고 한국무용까지 원주에 있는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즐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주 예술제를 즐기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원주에는 항상 이렇게 매년마다 예술제가 이제 열리는데 오늘도 이제 올해도 오랜만에 이렇게 국악협회 공연을 보러 와서 진짜 너무 신명나고 진짜 너무 박수 열심히 치고 그렇게 잘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께도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공연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이 잘 즐거웠습니다. 오늘 무용도 보고 여러 가지 잘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 추억에 아주 소중한 걸 느꼈습니다. 네. 자, 15일까지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매년 열리는 다양한 공연 중에도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치악 가요제인데요.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참여해 가수 등용문의 발판이 되는 전국 가요제로 또 잘 알려진 가수들의 초청 축하 공연도 함께 준비된다고 합니다. 10월 14일 토요일 7시에 댄싱 공연장에서 열리고요. 또 10월 15일 일요일에는 마지막 공연으로 가곡과 아리아의 밤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 베고나톨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축제 일정은 원주예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5일까지 이어지는 원주예술제 많은 시민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이하면서요. 강원지방기상청이 실시간 단풍 현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의 김병국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단풍철을 맞이하면서 기상청 차원에서 실시간 단풍 현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먼저 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우리 기상청에서는 계절 관측 요소 중 하나인 단풍을 관측하는데요. 산의 정상에서부터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일, 정상에서부터 80% 정도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일로 계절 관측을 하는데요. 네. 단풍 관측과 함께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동부지방산림청 등 여러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매년 가을철 강원도 단풍 기상 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단풍 기상 융합 정보 서비스는 강원도 국립공원의 날씨 정보와 주요 탐방로의 단풍 실황 이미지, 그리고 실시간 CCTV, 웹캠 영상, 그리고 국립공원 정상부에서 단풍 전경을 촬영한 드론 영상과 강원도 주요 명산물의 단풍 전경 이미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콘텐츠로는 연도별 첫 단풍 및 단풍 결정 시기와 기온 변화 경향 등을 기후 분석하여 카드 뉴스로 제작하고 주요 산 정상부 예산 체감 기온과 기상 실황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단풍 절정 시기 언제쯤으로 네네. 예상이 가능할까요? 저희 기상청은 단풍 절정 시기를 예측을 하지 않고요. 예. 예상하는 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에서 80% 정도가 이제 물들었을 때 절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시가 언제쯤일지 또 궁금하군요. 아, 네.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저희 기상청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 언제까지 제공되는 겁니까? 9월 21일부터 시작해서요. 예. 11월 6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요. 예. 네네. 그럼 제가 대충 맞춰보겠습니다. 이달 중순쯤이면 절정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많은 분들 또 단풍 구경하러 이제 오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 단풍 현황 서비스 좀 이용하면요 어떤 점이 좀 유용한 겁니까? 강원도 주요 산의 기상 정보와 단풍 실황이 융합된 정보를 국민께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이 우리 기상청에 대한 기상기후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단풍으로 유명한 강원도의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이 산행을 직접 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강원도 주요 산의 단풍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날씨는 어떤지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서비스 이용 방법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서비스는 강원지방기상청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 관광과 그리고 국립공원공단,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 또는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강원도 단풍 서비스 또는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시면은 바로 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중장년층에게 좀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습니까? 네,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네. 강원지방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으며 또 접속이 어려우시다면 033-650번에 042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단풍 현황, 미리 정보 파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산행 시에 이제 안전을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전한 산행, 또 단풍 감상을 위한 팁 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악 구조 건수는 1,389건으로 등산사고 3건 중 1건은 실종과 추락이 원인이고 조난과 안전수칙 불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일교차도 커질 때에는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시고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하선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겉옷을 필수로 챙겨가시기를 바라며 기상청 날씨 누리 또는 강원도 단풍 기상 융합 정보 서비스를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7억 안배 꼭 하셔야겠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원지방기상청의 김병국 주무관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